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날 김종환입니다. 요즘 청년들 참 고단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에 가도 다시 높디 높은 취업의 벽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갖가지 자격증, 높은 어학 점수로도 이 취업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으로 눈을 돌려보지만 그마저도 녹록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시사기획날, 오늘은 청년 일자리 문제, 과연 비상구는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대학교를 나온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다시 실업과의 전쟁은 어차피 있으니까. 그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그 자리 기반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힘들고요. 여러분은 청년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실업, 취업, 일자리, 알바 이런 말들이 아닐까요? 청춘, 꿈, 도전, 희망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씁쓸한 현실인데요. 청년 취업과 창업 문제를 취재한 오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네. 통계청이 지난달 청년 실업률을 12.5%라고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청년 8명 중 1명이 바로 실업자라는 얘기인데요. 실제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22%에 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취업을 한다 해도 인턴 사원이나 비정규직 같이 고용이 불안한 요소가 대부분인데요. 너무나도 포기할 게 많아 스스로를 엠포세대라 부르는 우리 시대 청춘들. 이 척박한 현실을 딛고 희망을 찾아 나선 청년들을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한 대학교의 학위 수여식. 더 넓은 세상을 이제 사회의 첫 발을 디딜 졸업생들. 환하게 웃으며 가족들과 사진을 찍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손님과 얘기를 나누는 이 청년은 26살 박규현 씨. 사회초년병으로 아직 서툰 일이지만 선배들에게 물어가며 하나둘 배우고 있습니다. 박 씨는 20곳에 입사원서를 낸 뒤 천신만고 끝에 합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15,000명 지원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 뽑는데 한 15대 아니 그러면은 15대 1 정도 막 그런 데도 있었고 또 한 30대 1 막 몇백 100대 1 그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랬던 거. 옛날에 인턴 했었을 때는 거기는 몇백 대 1 했었던 것 같아요. 직장 선배들도 어려운 취업문을 뚫은 후배가 기특합니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올라온 후배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도 IMF 때 들어왔는데요. 97년도에 입행을 했는데 똑같은 시기에 들어온 것 같아서 굉장히 대견합니다. 지난 198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전문 기술만 습득하면 일자리 구하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요즘 20, 30대 청년들의 사정은 크게 다릅니다. 연애, 결혼, 출산, 그리고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모두 포기한 이른바 엠포세대로 불립니다. 이처럼 청년 세대들이 자기 삶의 희망을 포기하는 데는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듯 비좁은 취업문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이 세상 탓을 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허송생활을 보내고만 있는 걸까요?
우리 사회는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 빅데이터 업체가 SNS와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모아놓은 자료를 취재진이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청년이라는 검색어에 가장 많이 붙은 연관어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이은 연관어는 실업, 논란, 혐오, 분노 등 부정적인 단어 일색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정의 연관어가 44.1%로 긍정의 연관어 38.9%보다 다소 많았습니다. 국문학과 4학년 이지원 씨. 학과 수업이 끝나면 곧장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두 해 전부터 심리학과 복수 전공을 하면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한 1년에 시험이 한 번 있는데도 경쟁률이 한 4대 1에서 5대 1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조금 대부분 졸업하기 전에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올해 안에 딸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이 심한 편이죠. 좀. 취업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청소년들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눌 수 있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겪고 나서 조금 제가 청소년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우리나라 심리 그런 상담 쪽이 제대로 구축화가 안 돼 있다는 걸 깨달았고, 좀 약간 문제가 많다 그런 걸 깨달아서 제가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국제학부 4학년에 다니는 신혜빈 씨가 도서관 정보 검색대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홈쇼핑 채널에서 각종 상품을 파는 쇼핑 호스트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겁니다. 쇼호스트 공개 채용 공지가 뜨는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학원을 이제 서울에 가서 다니려고 각가지 블로그나 사이트에서 학원 후기나 또는 학원에서 배출해낸 쇼호스트 그런 명단들을 각가지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점 취득은 물론 각종 봉사활동이나 연수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했더니 장난하네. 그게 진정한 스피치다. 특히 대학 입학 때부터 꾸준히 닦아온 외국어 실력은 신 씨의 경쟁력입니다. 간결해야 그 사람에게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했어. 외국인 50%, 한국인 50% 해서 이제 수업을 같이 들어요. 그래서 조모임도 같이 하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회화를 공부하고 있고요. 3개월 반 정도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게 또 저한테 영어 실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고, 네, 그렇게 영어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에서는 include 다음에 바로 ERRNO.H 4시간 연속으로 진행되는 전산 프로그램 실습 강의. IT 정보공학과 3학년인 정인택 씨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그런데 강의가 끝나자마자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지금 수업 끝나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잠깐 시간 남아서 대충 밥 사 먹고 바로 스터디 가려고요. 근처 편의점에서 핫바르사 전자레인지에 데운 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가면서 먹으려고요.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매일 저녁 여럿이 모이는 스터디 모임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늘 뛰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랑 같은 학년 이 스터디하는 친구들은 바로 똑같이 수업이 있어가지고 7시에 끝나고 또 바로 7시부터 9시까지 스터디여서요. 몇 명은 똑같이 패턴이 같아요. 지금 생활하는 패턴이. 왜 저번 주에 이미 DP를 했는데 또 DP를 하냐. 이 모임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방식, 알고리즘을 익힙니다.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과제를 내고 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거기에서 DP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찾는. 삼성에서 진행하는 그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서 최종 심사에서 뭐 문제를 내주고 그걸 풀어야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문제가 이런 알고리즘 문제이기도 해서 그런 데도 도움이 되고. 서산 너머로 해는 저무는데 어둠을 밝히는 캠퍼스의 불빛은 꺼질 줄 모릅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강생들로 북적이는 한 행정고시 학원. 이 학원에만 일반 행정직, 소방직, 경찰직 등 각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이 800명이 넘습니다. 학교 다니다가 좀 졸업하고 뭐 할까 생각하다가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휴학하고 학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일반 행정직보다는 남자는 경찰이 더 어울리는 것 같고 솔직히 좀 보수 같은 것도 경찰 쪽이 좀 세다고 해가지고 경찰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고전문학 수업이 한창인 강의실에서 앳된 수강생 한 명이 눈에 띕니다. 20살 박세리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난해부터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간 친구들과 달리 일찌감치 취업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점심은 물론 저녁 도시락까지 챙겨와 온종일 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밥 먹으러 가요. 하루 일과는 늘 빡빡하기만 합니다. 오늘 좀 수업이 많아요. 오늘 1시에 먹고 2시부터 다시 5시까지 수업 듣고 5시부터 6시까지 영어 단어 수업이 있어요.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밥 먹고 원래 저녁에도 한국사 심화반을 들었는데 지금 자율할 시간이 이제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그냥 오늘 했던 거를 밤에 복습하는 편이에요. 남들과 다른 길을 택했기에 외롭고 힘들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아빠가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대학을 나온다 해도 4년제를 나온다 해도 어차피 실험 문제는 똑같은데 지금 먼저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중이에요. 박 씨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고등학교 그러니까 졸업식 하기 이전부터 수능 시험 마치자마자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소수 있었다면 올해는 좀 유별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상담 오는 경우도 많이 늘었고요. 적게는 수십 대 일, 많게는 수백 대 일, 수천 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일자리입니다. 고용없는 성장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경제구조, 그리고 청년 실업. 이 시대 청년들에게 마지막 비상구는 있는 걸까요?
한 해 500만 명 넘게 찾는 전주 한옥마을. 이곳에 작고 아담한 떡 케이크 가게가 있습니다. 서른아홉 살 박영미 씨는 10년간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곳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이제 뭐 정확한 시간에 출근해서 이제 끝나는 시간도 이렇게 정해져는 있지만 이렇게 일에 맞춰서 이렇게 퇴근 시간은 정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가씨였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그게 정해지지 않은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지금은 한 해 6천만 원 넘는 매출을 올리는 어엿한 사장님이 됐습니다. 5년 일하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전문 기술을 배우는 것은 기본이고 철저하게 시장 수요를 분석한 뒤 판로 확보에 힘을 쏟았습니다. 떡 케이크를 만들어 파는 데서 더 나아가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쪽 하는 일이 본인 자리가 잡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배워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수업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패라기보다는 자기가 얼만큼 하고 자기가 얼만큼 거기에 이제 투자해서 이제 끝까지 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떡 케이크 강좌는 갈수록 입소문을 타면서 수강생이 줄을 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먹거리 중에 하나가 떡이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떡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갖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좀 살펴보다가 여기 계신 선생님께서 워낙 떡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가르쳐주고 계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주택가 골목에서 과일잼과 과일청을 파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오렌지, 레몬, 키위, 바나나 없는 과일이 없습니다. 30살 고자옥 씨가 2해 전 문을 연 가게입니다. 벌써 연매출이 1억 원에 달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와가지고 사가는데 맛있어가지고요. 또 수제라 또 아예 보이는 데에서 하다 보니까 믿고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오는 편이죠. 단골 손님을 모으는 데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한몫했습니다. 과일잼 포장 상자마다 멋스러운 한글 서체, 이른바 캘리그라피를 써주기 시작한 겁니다. 주로 어떤 문구를 좀 써주시나요? 보통 예비 시댁 어른분들께 가장 많이 나가요. 그죠? 아버님, 어머님 예쁘게 봐주세요. 뇌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요. 다른 좋은 문구들도 있나요? 보통 뭐 돌잔치나 웨딩 답례품으로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웨딩은 이제 결혼 끝나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요. 고 씨는 유명 제과업체에서 5년간 일한 경험을 토대로 자기만의 소질과 적성을 그대로 살려내는 겁니다. 원래 사업 시작하기 전에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걸 되게 굉장히 좋아했어요. 요리도 좋아하고 뭐 수제청 같은 경우에는 지인분들에게 선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다 시작해가지고 잼은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항상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접목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박 씨나 고 씨처럼 창업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히 좁디 좁은 취업문 탓에 많은 청년들이 창업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사회 경험과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 신화를 쓰기는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관해 물었습니다.
220명이 답했는데 창업이 어려운 이유로는 자금 부족이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이게 학교 창업 동아리도 많이 해봤지만 거기서는 이제 돈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원을 해줘도 좀 부족했어요. 근데 혼자서 이제 하려면은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아이디어 부재, 경기 침체, 지원책 미비 순으로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원래 생각도 많이 안 해보고 그래서 그런지 좀 아이디어가 가장 부족해서 그래서 창업을 못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막 이렇게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소기업들이 못 살아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교 안에서 훌륭한 강의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체계적인 교육 같은 것들을 좀 받을 기회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창업을 한다면 어느 분야로 할 건지도 물었습니다. 외식 소매업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독자적인 기술력에 바탕한 창업보다는 적은 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요즘엔 좀 먹방 이것도 먹을 게 많이 뜨다 보니까 좀 외식 요식업 쪽으로 가면은 좀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보통신 게임, 영상문화, 유통제조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제가 사회에 나가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요, 제가 과가 그쪽 이공계 쪽이니까 제가 그 특성을 살려가지고 아마 정부 쪽에 활용을 더 해서 창업을 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홈쇼핑이나 아니면 외식업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 분야가 오히려 더 블루오션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공연이나 예술 쪽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요. 주요 기술, 자동차 이런 쪽에 들어가는 소규모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건 기술력이 있으면 다른 업체랑 경쟁할 때 유리하고 쉽게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하지만 누구나 창업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었습니다. 약간 창업은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드니까 잘못하면은 좀 망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딱 이거는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다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20, 30대 청년들에게 열정과 패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되곤 합니다. 특히 전쟁과 가난을 오롯이 견뎌낸 세대들에게 더욱 그렇게 보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청년들의 열정과 패기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갈수록 많기 때문인데요. 거친 망망대해에서 새 항해를 시작한 청년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냥 그 미니장미하고 그 천일홍 빨간색 천일홍? 그렇게 좀 두개 좀 한 장씩 가져서. 작은 사무실에서 청년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말린 꽃으로 장식한 이색 방향제입니다. 초등학교 동창 셋이 만나 독창적인 창업 아이템을 짜낸 겁니다. 거의 셋이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때 좀 꽃집들이 유난히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드라이플라워를. 그리고 카페같이 인테리어가 중요한 매장에서도 전부 다 드라이플라워를 쓰고 있는 걸 저희가 목격을 해서 서울의 민감한 상권 10개를 쭉 돌아다니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전주에 가져와서 해보면 우리도 생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창업을 한다고 하니 지방과 주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지만 친구들을 믿고 밀어붙였습니다. 취업만이 안정된 길이 아니라 창업 이게 더 저한테 맞는 길인 것 같았어요. 그냥 앉아서 공부하고 남들 하는 길을 똑같이 가는 것보다 남들이 안 간 길을 한번 개척해보고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더 두려움도 많이 없고 더 자신 있게 시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년간 꾸준히 준비한 덕에 창업 첫 달에만 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에이커라는 스토어에 납품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납품하는데 많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현재 여기 전주에서는 한 군데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대에 반트라는 이제 매장에 이제 납품을 할 예정이에요. 이제 바로 다음 주쯤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좀 가져왔는데 포장지는 한 6개 정도 가져왔어요. 그리고 기타 좀 필요한 것들 여기 봉투라든지 케이스라든지 좀 더 가져왔는데 확인해 보시고 문제 없으면 저희 진행할게요. 색다른 제품이다 보니 반응도 좋습니다. 일반 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요. 이제 다른 디퓨저에 비해서 가격대 좀 많이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좀 대중들한테 좀 더 다가가기 쉬운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새 청년은 본격적인 제품 판매를 위해 대학가 근처 가게를 임대해 곧 전문 매장을 열 예정입니다. 당찬 포부도 3인 3색입니다. 꽃집은 인테리어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 꽃집 주인들이 정말 감각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SNS라든지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마케팅을 통해서 좀 공격적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쪽 가운데에 큰 8인 테이블이 들어올 거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고객들이 와서 직접 체험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계속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그러면서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좀 매장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분위기로 갈 생각이에요. 저희가 지나가다가 놀이터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잠깐 쉬다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님들도 지나가다가 꼭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여기 와서 꽃 보면서 쉬었다 가고 힐링하고 그리고 저희랑 얘기도 나누다 가고 그런 공간으로 저희는 만들고 싶어요. 이 사무실에서는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마추어 축구 경기에 일정과 장소를 무료로 잡아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축구 매칭을 잘못 잡아서 축구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앱 개발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이제 그 앱을 그러니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매칭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최초의 그 바로매치 앱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붙는 광고로 기본 수익을 내고 운동복이나 경기도구 같은 축구 용품도 직접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좀 많이 나잖아. 아니야, 우리 입으면 안 날 것 같아. 제가 워낙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축구 관련 서비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지원하게 됐고 이 회사에 오고 나서부터 또 그때부터 제가 오고 나서 용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용품을 팔다 보니까도 이게 재밌는 것 같고요. 업체 대표 김지초 씨는 전자공학과 상인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은 어떻게 보던가요? 일단 친구들은 응원을 많이 해주고 지금도 뭐 장난식으로라도 잘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선후배들, 그러니까 특히 과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창업을 학생 때 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아직 초창기지만 원대한 꿈을 실현하고자 사업 확장 계획도 다부지게 세워놨습니다. 전국에 있는 구장들을 섭외를 해서 이제 예약도 바로 저희 사이트와 앱에서 바로 예약도 하고 경기도 잡고 용품도 사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스포츠 포털 사이트와 브랜드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진작부터 창업에 도전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선배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우리나라 청년 창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알려진 남부시장 청년몰. 이곳에는 아기자기한 가게 30곳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수제 쿠키 가게를 운영해온 이혜미 씨. 자기만의 가게를 하나 꾸린다는 건 삶의 전부를 쏟아붓는 무한 책임을 요구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방학 시즌 시작하면서부터 설 하루 쉬었어요. 설 하루 쉬고 그냥 설 다행 하루 쉬고 계속 나오고 아니면 가끔씩 놀러 가는 것도 내 동생 잠깐 봤거든. 놀러 가긴 하는데 동생 같은 경우는 못 하니까 그걸 채우려면 이제 날을 새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겠죠. 그러니까 하루를 쉬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게 그래도 좀 좋지 않냐,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연애, 진로 등에 대한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해주는 카드 상담 가게. 이 가게를 2년 넘게 꾸리며 여러 굴곡을 경험한 최보윤 씨. 최 씨는 창업하자마자 떼돈을 벌겠다는 식의 욕심은 금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다 경제가 좀 많이 다운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조금 척박하긴 합니다.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그냥 그러니까 여기 모토가 적당히 벌어 아주 잘 살자거든요. 아주 잘 벌어가 아니라 적당히 벌어서. 그래서 그냥 적당히 버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창업 지원이나 창업 보조금 등에 지나치게 의존해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내 돈은 안 들이고 그냥 가게 그냥 지원 사업으로 그냥 오픈을 하고 막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하는데도 내 돈을 안 들이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번에 좀 그때 견학을 많이 와요. 여기서 보면은 그분들도 이제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하면은 돈을 안 들이려고요. 그러면 자기 색깔이 없어지거든요, 가게에. 청년 창업 정책이라고 하면은 그 정책 그 지원, 그러니까 몇 년 한도로 해서 그 일몰들 같이 끊기는 순간이 3년이면 3년 그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그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가 사실상은 힘들고요. 그 지원이 끊기는 순간 거의 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 붐이면 협동조합이었다가 사회적 기업이 붐이었다면 그런 지원 정책으로 약간 갈아타기식 그런 걸로 연명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누구는 좁은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느라, 또 누구는 자기 가게를 열고 자리를 잡느라 젊음과 열정을 모두 쏟아붓고 있습니다. 2016년 전라북도 청년들의 비상구는 과연 어디 있는 걸까요?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다면, 도전을 포기했다면 그 사회에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부자가 아니어도, 명문대를 나오지 않아도, 평생 지방에 살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회. 청년들에게 힘내라는 말 대신 힘을 주는 사회. 그런 사회로 가는 비상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시사기획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